여러분의 아이폰 뒷면에는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나요? 아마 대부분 어셈벌드 인 차이너일 겁니다. 우리는 이 문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인건비가 싸니까. 하지만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아이폰 가격의 4%도 안 되는 인건비 때문에 세계 1위 기업 애플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중국에 머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을 파고드는 화이트냥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해외 테크 채널 더 PLAIN 베이걸의 Y 애플 캔트 리브 차이너 영상의 분석을 기본 출처로 삼았음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여기에 2025년 현재 최신 동향과 저의 분석을 더해 애플과 중국의 복잡한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인건비부터 짚어보죠. 맞습니다. 시급만 놓고 보면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건 착시 효과에 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아이폰 전체 가격에서 인건비는 고작 4%입니다. 애플이 인도나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겨도 인건비 절감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계산도 있죠. 유명 맛집이 재료비 좀 아끼자고 주방 전체를 옮기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얻는 진짜 이점은 싼 인력이 아니라 필요할 때 수십만 명을 즉시 동원하고 필요 없으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거대한 유연성입니다.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는 매년 가을, 폭스콘 같은 협력업체는 수십만 명의 임시직을 순식간에 고용합니다. 그리고 판매량이 줄어드는 봄이 오면 이들을 다시 해고하죠. 이런 초인적인 인력 운용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플이 포기 못하는 첫 번째 진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압도적입니다. 바로 생산 인프라입니다. 최근 애플이 인도로 생산을 다각화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지만 왜 2025년인 지금까지도 아이폰의 85%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질까요? 정답은 산업 클러스터에 있습니다. 중국의 정저우 일명 아이폰 시티는 축구장 400개를 합친 것보다 큰 면적에 35만 명이 일하며 하루에 50만 대의 아이폰을 만듭니다. 중요한 건 이곳엔 아이폰 조립 공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카메라, 배터리, 심지어 작은 나사를 만드는 공장까지 350여 개의 부품 협력사가 반경 수십 km 안에 촘촘히 모여 있습니다. 부품이 몇 시간 만에 공급되고 조립이 끝나면 공장 옆 공항을 통해 바로 전 세계로 배송되죠. 이런 생태계를 다른 나라에 그대로 복제하는 건 도시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이 정도 수준이 되려면 최소 10년,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속도가 생명인 애플에게 이 완벽한 시스템을 포기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욱 강력합니다. 바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을 좀 깎아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애플 공장을 짓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고 공장 주변에 직원 10만 명이 살 수 있는 기숙사를 지어줍니다. 애플 제품만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전용 세관을 만들고 물류를 위해 공항과 도로까지 깔아주죠.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애플을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관리 노하우를 배우며 자국 부품 산업을 함께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애플과 중국은 단순한 갑을 관계를 넘어 서로의 성장을 이끌어온 운명 공동체에 가깝습니다. 이런 끈끈한 동맹 관계를 애플이 먼저 끊어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은 애플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일 수 있습니다. 바로 히토리입니다. 아이폰의 선명한 화면, 섬세한 진동, 고품질 카메라에는 히토리라는 특수 광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히토류의 생산과 가공을 전 세계의 80% 이상,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중국이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바로 히토류 수출 제한입니다. 생산 공장을 아무리 인도로 옮겨도 심장과 같은 핵심 원자재 공급이 중국 손에 달려있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이것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애플의 목을 조일 수 있는 히든카드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애플과 중국의 관계는 4개의 거대한 기둥, 즉 대규모 유연 인력, 압도적 생산 인프라, 정부와의 동맹, 그리고 핵심 원자재가 단단히 받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기둥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아이폰 제국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애플의 탈중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베트남으로의 다각화는 계속하겠지만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는 삼성과 같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조차 공급망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 패권 경쟁이 어디로 향할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애플이 이 거대한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빠져나와야 할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흥미로운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